네, 안녕하세요. 한승우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7년 9월 이번 고2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은 기본적으로 직독직해와 또 번역 문제 이런 분석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 이제 따로 제공을 할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쉽게 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내신에서 뭐 똑같이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또한 또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잘 풀 수 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문제가 글의 목적이네요. 자, 그러면 목적으로의 유형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일반적으로 목적, 또 종류, 어조 문제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또 심정, 또 분위기를 묻는 문제들은 이 전체적인 단락의 구조가 3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히 뭐 어디 위치다라고 뭐 언어에서 나누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맨 앞이 헤드,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고요.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body, 본문이고, 끝쪽이 이제 맺은 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이 body에, 이 본문의 시작 쪽에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문제니까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자, Dear Justin White. 자, Justin White에게 편지 썼습니다. It was with great pleasure. 아주 기뻤습니다. 내가 I attended your lecture. 당신의 강의에 참석한 것이 at the National Museum. 자, 국립박물관에서 뭐에 관해서? 고대 유물에 관한 that you discover. 당신이 발견한 during your trip. 당신의 여행 동안 Southeast Asia. 남동아시아에서. 아직 도입입니다. 그죠? 머릿말이에요. I'm curiously teaching world history at Dreamers Academy. 자, 이 사람이 직업, 하고 있는 일 얘기했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수업이 would greatly appreciate. 아주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를? visit, 방문을 누군가가 like you. 아, 여기 나오네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방문해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문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와달라. 그래서 와서 뭘 하냐 보면 had the experience of visiting such historical site.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렇게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해본 당신과 같은 사람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it is my hope.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바라는 게 뭐다? 글을 쓴 목적이 뭐다? You would be willing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my class. 우리 학급에 와서 자,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쉬운 문제 넘어가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네, 다음은 자, 지시어 추론입니다. 추론 문제. 자, 우리 영어의 독해는 크게 유형은 지구상의 모든 독해 유형은 5가지는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거는 정보의 파악 유형에 속하는 거고요. 그 정보의 파악 유형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글의 목적이라든지 또 내용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의 파악 유형에 속하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지시어를 묻는 문제는 이제 지시어 추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 그래서 밑줄친 부분은 이제 지시어고요. 그 지시어 추론에 해당하는 추론에 해당하는 유형이 또 빈칸 추론, 지시어 추론, 또 지금 이제 단락 순서로 이제 나오는 앞뒤 문단 추론, 이렇게 추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시어 추론 문제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얘가 중요하죠. 첫 번째 있는 지시어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지시어들의 그 명사가 맞는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지시어 추론 문제는 지시어 추론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영문 독해를 하면서 지시어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이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판한 책에도 지시어 부분 아주 강조해서 이제 넣었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럼 물론 어휘도 중요하고 뭐 문법 다 중요한데, 특히 문학생들이 많이 이제 소리하고 있는 지시어와 연결사, 다시 지시어와 연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On his march. 자, 행진에서 through Asia Minor. 자, 아시아 소국에서 이제 행진을 하는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is는 아직 모르죠. 뒤에 나오면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소아시아를, 아시아 마이너를, 소아시아를 이제 행진하는 동안
여기 나옵니다. Alexander the Great. 자, 알렉산더 대왕이 fall dangerously ill. 자, 심하게 병이 났습니다. 그의 의사들이, 내과 의사들이 두려웠죠. treating, 그를 치료하는 것이. 왜? Because if they didn't succeed, 성공하지 못하면 그의 군대가 그들을 비난할 테니까. 근데 유일한 사람, 누구? 필립이란 사람 나오네요. 필립이란 사람이 was willing to 기꺼이 take the lead. 위험을 무릅쓰겠다 했습니다. as,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왔죠. 자, 나중에 구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콤마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접속사 as의 의미가 크게 6가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가, 즉, 필립이 had confidence in the take king's friendship. 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왕과의 우정. 그리고 그 자신의 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겠다. 다른 사람은 이제 피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희가, 필립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필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그죠? 내과에서 having been bribed to poison his master. 자, 그래서 또 누구예요? 필립. 또 from him.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에부터 약을, 이제 물을 마시는 거 약을 또, 확신했어. 그 필립이.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죠? 5번 마지막 확인해 보면, After 3 days, 3일 후에, the king was well,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충분히 뭐 할 정도로, appear, 다시 나타날 정도로 그의 군대 앞에. 그래서 답이 5번. 5번은 누굴 가리킨다? 알렉산더 대왕, Alexander the Great을 가리킨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지만 평소에 지시어가 나오면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 또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런 모든 대명사들의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경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경. 자, 주인공의 심경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파악 유형에 해당하는 게 심경인데 간단히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정보의 파악에 해당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목적, 또 종류, 여기 심경, 또 어조, 분위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따가 할 이제 내용이치.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내신 대비 때문에 해설 강의를 제외한 도표 그래프 문제. 요렇게 실용문이죠. 실용문. 요렇게 해서 이제 정보의 파악 유형이 5가지가 되고요. 3가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해 유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형이 이제 정보의 파악이라는 거고 밑에 이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다 모든 유형을 설명은 못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독해 유형 5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 문제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수험생으로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3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해서 중간에 이제 2번째나 3번째 문장이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바디죠, 바디, 본문에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the sun cut the end of the hair 이렇게 hai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하면 태양이 그 털에 뭐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요, 짐승의 털일 수도 있고 끝을 잡았어요. along the bear's back. 자, 곰의 등을 따라 있는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비춘다는 얘기겠죠. 자, shining black and silky. 자, 빛나면서 검고 은색의 그런 빛내면서 그것은 곰은 stood 서 있어요. 그의 하인 뒷다리로 서 있고 거의 반쯤 그리고 studied Brian. 브라이언을 관찰해요. 연구한다기보다는 just study. 단지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브라이언이 어때요? 곰이 자기를 쳐다봐요. 기분이 좋은가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을 고르면 무서운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럼 이거밖에 없죠. scared, terrified. 그죠? 뭐 침착하다, 지루하다, 자랑스럽다, 부끄럽다. 곰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쉽게 넘어가고 다음 문제. 자, 메인 아이디 유형이 나왔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메인 아이디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메인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주제, 또 요지, 제목 찾기 문제와 또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문단 요약 문제가 대표적인 메인 아이디어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유형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메인 아이디어죠. 출제율도 가장 높고 가장 독해의 기본이 되는 문제가
자, 이 메이나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나드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또 아까 정보 유형과 또 완전히 다릅니다. 메이나드 유형은 여백이 좀 적은데 이렇게 단락이 있을 때 메이나드 유형은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거의 두 번째 문장, 가끔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락에서 주로 중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이렇게 읽어도 99.5%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먼저 항상 타픽을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뭐냐? 타픽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피니언을 생각합니다. 즉 의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픽과 어피니언을 결합한 것, 이것이 글의 이제 주제, 즉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적용해서 한번 여기서부터 과연 타픽이 뭔지, 자, 의견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해서 문제 푸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자, 영향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will not be equally distributed. 자,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즉, 분포, 배분. 자, 똑같이 분포되지 않을 거다. 기후변화 영향이 다 다를 거란 얘기죠.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they a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 Winners and losers, 승자 패자가 있을 것 같다. as a planet warms.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승자 패자가 있을 거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후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온난화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타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글에 대한 의견은 뭐냐?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의견은 뭐다? 똑같이 배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있다? 승자 패자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을 때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그 유형이 뭐냐를 확인하시고 그 유형에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서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항상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후변화 중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승자패자가 있다. 똑같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서 비교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서, 자, regarding climate effect in general. 자, 고려해보면, 기후변화 또 나왔죠? 자, 이렇게 핵심어는 반복돼요.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려해보면, 자, 승자패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후진국,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developed country는 이미 발달한 나라니까 선진국. developing은 이제 발달하고 있는 나라니까 개발도상국이 뭐 할 것 같아요? 겪을 것 같아요. 더 부정적인 영향을 겪을 것 같다. 즉, 여기 나온 loser에 해당하겠죠. loser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A라고 해석을 하고, A라고 우리가, A라고 보고,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어느 문장이 더 구체적인가요? B가 더 구체적이죠. A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즉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승자패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B에 가서 타픽은 같아요. 기후변화, 즉 기후온난화는 같은데 의견이 다르죠. 의견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더 부정적이다. 부정적 영향, 즉 루저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갑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을 읽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문장 이따 나오겠지만 세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이 두 번째 문장과 이어진다는 지시어나 연결사가 있을 때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뭐뭐뿐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어지잖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개발도상국 아직은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안 봐도 되고, 자, 마지막 문장을 가면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죠. 자, 참고로 마지막 문장이 지금 몇 줄이냐면 5줄이나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얘는 보충 문장이에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빈칸 추론에서는 중요한 문장일 때가 있는데, 빈칸 추론에서 여기 만약 빈칸이 있다면 중요하겠는데, 이렇게 메인 아이디 중에 요지 제목을 찾는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길다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 주장을 한 거고, 주제가 나온 거고, 보충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골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구온난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이다. 루저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중간에 여기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서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고, 자,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유형마다 중요한 문장들을 확인해서 읽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자, 또 갑니다. 자, nervousness about public speaking. 자, 바로 토픽이 나오네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뭐, 어디에? 대중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게 토픽이겠죠. 그래서, 토픽이 뭐다? 대중 앞에서 네모를 칠까요? 자, 토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네모를 이렇게 쳐줍니다. 토픽은 네모. 그 다음 의견은 밑줄. 자, 볼까요? 자, 대중 앞에서 공공적인 어떤 발표, 이런 말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중요한이 아니라 그냥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다. 어머 사람들 가운데. 그럼 이 글은 뭐다? 토픽이 뭐고, 의견이 뭐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장 갑니다. 그것은 serve as, 뭐뭐로서 역할하냐면, 진짜,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장벽이 된대요. 어디에? effective,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내 영향을 주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문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에 영향을 준대. 안 좋죠?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문장을 안 읽어도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디베이트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전혀 다른, 앞에 언급하지 않았던 토론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위해서 뭔가 이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란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또 네 줄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을 필요 없겠구나. 라는 건 네 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여기 불안감,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얘기로 토론이 나왔는데 여기를 확인해 보면 토론은 이상적인 세팅이다. 그죠? 어떤 환경, 상황이다라는 거지. 전략, 코핑, 대체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지. 뭐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토픽은 이거고, 대중 앞에 말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얘기고, 이거에 대한 의견이 바뀐 거죠. 일반적인 건데 아직 의견이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두려움의 하나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토론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처하는 전략이다라고 했으니까, 고르면 보세요. 뭐를 고르냐면, 불안감, 일단 토픽을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찾으면, 첫 번째 문장 없죠? 두 번째 문장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문장도 없어, 설득. 여기 나오죠. 공적인 말하기란 말이 나오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공적으로, 사람들 말하는 얘기가 아예 없죠. 실제로 이 문제는 토픽만 골라도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토픽을 고르고 이렇게 어피니언을 고르는데 토픽만 골라도 거의 한 70%는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토픽만 정확히 골라도. 그래서 주제를 찾아라 하면 주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요지를 찾으라 하면 요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토픽, 뭐에 대한 얘기냐, 그리고 의견. 그래서 그거를 토픽에 대해서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문제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만 정확히 골라서도 그냥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안 읽었죠? 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읽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정확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들, 특히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런 문제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도 주제네요. 똑같이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주제 찾기 유형입니다. 또 보시면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이 who have experienced personal hardship, 경험한 거죠. 어떤 개인적인 곤경,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한 많은 부모들이 desire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원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당연하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 그럴 거고. 그럼 또 확인합니다. 자, 토픽은 뭐냐? 뭐에 대한 얘기냐? 많은 부모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들이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부모들이야. 의견이 뭐다? 아이들은 밑줄 칩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타픽이 바뀔 수도 있고 의견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확인해 보면 to want to spare children from having to go through an unpleasant experience. to want 바라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아이들 spare a from ing 아이들이 having to go through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불쾌한, 좋지 힘든 경험을 겪지 않게 바라는 것은 nobling 아주 고상한 목적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stem from 어디에 생겨나냐면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죠? 계속 지금 같은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될 것이냐? 읽어야겠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장을 A, 두 번째 문장을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번째 문장에 뭔가 새로운 게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지시어가 보인다든지 지금과 같은 연결사가 나오면 봐야 돼요. 특히 역접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중요 문장의 가능성이 높겠죠. 보겠습니다. What these parents don't realize. 이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나왔네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자는 이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 나와요?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어떻게 나오냐 봅시다. While in the short term, 단기간이죠. 단기간에서는 they maybe make the lives of their children more pleasant. 그들이 만들고 있어요. 삶을 누구의 삶? 아이들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장기간에서는 장기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죠. 그들이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다. 이런 것들 다. 어떤 거? 그들은 막고 그 아이들이 또 prevent A from ing 구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acquiring, 뭘 얻어? 자신감을 얻고요. 또 정신력을 얻고 또 중요한 개인적인 사람들 간의 어떤 기술, 관계 이런 것들 잃는 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여기 이거겠죠. 부모들이 아이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된다. 경험을 못하게 하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몇 가지 사실 중요한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문제 푸는 신호가.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however, 역접 연결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while입니다. 자,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가 오면 이건 연결사고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온 있는 문장의 주절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또 여기 뒤에 보시면 Samuel Smiles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권위의 인용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유명한 학자예요. 작가예요. 그럼 이 사람 얘기를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 왜 써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이 부분을 내용을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려고. 그래서 이런 걸 부모들이 다 막아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장기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직접 이런 거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도 이런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뭘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도가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 자, 그래서 혹시 틀리신 분들이 있으면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이 문제를 잘라서 붙이든지 아니면 옮겨 적든지 하신 다음에 꼭 표시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내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 문장들 간의 관계. 어떻게 타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오답 노트에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많이 읽고 다 읽는 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는 좀 더 쉬워요. 자, 쉬운 걸 봅시다. 자, 딱 봐도 다 쉬운 게 보면 in 1947, 1947년에 when the Dead Sea Scrolls, 자, 이거는 옛날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기원전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배경을 알려주는 아무튼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해 사본이라는 거 두루마리 사해 사본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은 set a finder's fee. 자, 그래서 발견자들에게 포상금, 수수료, 돈을 주는 거죠. which new document,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자, 이렇게 포상금을 정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죠.
4번 발견된 얘기고, 그 다음 고고학자가 어떻게 했대요? 발견, 사례금, 포상금, 이런 걸 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Instead of lots of extra scrolling being found. 뭐 대신에? 추가로, 발견되는 대신에죠. 추가로 extra scrolling이 being found, 발견되는 대신에.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being found. 그죠? 발견되는 거야. 뭐가? 추가의 사본이 이렇게. 자, 직독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다 저희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다 넣어놨으니까 꼭 자세하게 보시기로 하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추가로 이제 이것들이 보상을 걸었으니까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나 보죠. 안 나왔나 보죠. 대신에 they were simply torn apart. 자, 찢어져서 발견됐어요. 그것들이 찢어졌어요. 뭐 하기 위하여? increase on reward. 보상을 reward에 해당한다는 뭐예요? fee죠, fee? 를 증가시키려고 다 찢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한 권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낱권을 이제 찢은 거죠.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발견할 때마다 이제 그 보상금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의견 이거에 대한 얘기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이거 뭐죠? 자, paraphrase라고 하죠. 동의어 반복.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드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paraphrase, 같은 뜻의 다른 단어, 우리말로 바꿔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씁니다. 중요한 단어는 반복됩니다. 거꾸로 반복되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것, 이것은 타픽이거나 의견이고 그것이 답하고 직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이거야, reward, 그죠? reward 이렇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중요한 연결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유사하게 그랬습니다. 유사하게. 자,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그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포상금을 걸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기대한 만큼 그런 발견이 되지 않은 게 나오겠죠. 당연히 볼 것도 없어요. 자, 마지막 문장을 가볼까요? 자, 엄청 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고, 이랬고, 또 유사하게 그랬고. 그래서, 자, 그럼 답이 reward, work again. 보상금들, 사례금들 작동했어요. 반대했죠. 원래 목적에 반대로 작동했다. 보상금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similar, 유사, 이 연결사 아주 중요한데 이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사는 뭐냐면 A가 B했다. B했다. similarly 그랬습니다. 그럼 뒤에 뭐냐면 C도 B했다. 이런 게 유사예요. 일반적으로 객체에 같죠. 물론 주체에 같게 나올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같은 거예요. 유사는. 완전히 A, B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앞뒤에서 이렇게 객체에 같든지 아니면 주체에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삼겹살 3인분에 통닭 2마리를 먹었다. 돼지다. 근데 내 동생도 이렇게 먹는다. 우리 집은 돼지 집안이다. 그래서 삼겹살 3인분에 통닭 2인분, 내가 삼겹살 3인분에 통닭 2마리. 근데 내 동생도 유사하게 그렇게 삼겹살 3인분에 통닭 2마리. 그래서 이게 유사 연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또 보상금의 기대, 원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또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내용 일치인가요? 자, 내용 일치네요. 네, 내용 일치 문제 보시면, 자, 내용 일치.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파악입니다. 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문제도 꼭 요거 출제하시는 게 조심하시고, 얘는 어떻게 푸느냐. 정보의 파악이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다 읽고, 자, 선택지를 고르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스텝.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 선택지를 먼저 갑니다. 선택지에 가서 핵심어가 될 만한 명사를 먼저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레 불이라는, 자, 유명한 노래 이 사람 음악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 성직자를 원했고요. 9살. 이 숫자 중요합니다.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얘기. 작곡한 70여 곡이 아직 현재 70여 곡 작곡한 노래 70곡 얘기.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어로 공연한 최초의 극장 얘기. 극장 설립한 거 얘기. 또 시카고에서 콘서트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일종의 일대기, 음악에 관한 그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제 이게 스텝 1이에요. 자, 본문을 갑니다. 본문을 가서 한 문장씩 비교를 합니다.
아까 방금 했던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메인에서 뭐, 타픽이 뭐고, 의견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파악. 한 문장씩 비교하시면 돼요. 그냥 한 문장씩. 어떻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원래 물은 태어났다. 버전 노르웨이의 1810년에 읽고, 확인. 없죠? 원했다. 아직 없습니다. 읽었는데. 또, 두 번째, he violinist and composer. 자,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에 따 독특한 공연 방법으로. 그러면, 아까 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나오는데,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와요. 9세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기다려봐야, 더 읽어봐야 돼. 아직 안 나왔어. 그의 아빠는 wished for him. 그가 원했어. 그가, 의미상의 주어죠. for 목적격 투부정사는, 언어니까 100% 아니면 99% 앞에가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가, 작곡가가, minister of church, 교회의 목사가 되길 원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건 X. 일치하는 건 동그라미. 답이면 여기다 답은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앞에다 동그라미 치는데 답이 아니라 일치하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한 문장 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한 문장에 비교해서 가면 답이 3번이었던가요? 자, 답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자, he is believed. 자, 그는 믿어지기를. 자, have composed more than 70 work. 70개의 작품을 남겼다. 그죠? 남겼다. 그러나 only about 약 10 remain today. 오늘 10개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고, 답이 3번이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수를 하지 않게 세 번째 하시고, 뭘 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쳐둡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 왜? 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검토할 때,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정확히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표시를 해둔다면, 나중에, 이거 보시고, 일치하지 않는 거고, 70여 개 현재 남아있다 보고, 요 부분 보면, 맞구나. 이렇게 검토를 빨리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생들 보면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고. 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렇게 시험지 깨끗해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거 처음이라 좀 미숙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쭉쭉 읽는 거죠. 쭉쭉 읽고, 자, 이렇게 읽고, 여기도 이렇게 풀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선택지를 확인하고, 본문에서 비교한 다음에,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표시, 이렇게 하시고,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독직해.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꼭 끊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여러분이 한 번 읽어서 딱 머릿속에 정리될 길이만큼 하시면 돼요. 원어민 수준으로 된다면, 끊을 필요 없겠죠. 그냥 눈으로 쭉 읽을 수 있겠죠. 아까 어떤, 이렇게 푸는 학생처럼. 이런 학생들은 원어민인가 보죠. 네. 그냥 해도 되면. 우리가 목적은 사실 이거죠. 안 끌고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밑줄도 필요 없이 그냥 쭉 읽으면 될 수 있는, 이걸 원하는 건데, 아무튼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파악하면서, 자, 구조를 파악하면서 하는,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길어지고 있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어법. 자, 5가지 독해 유형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어법 어휘예요. 아까 정보의 파악 하나 나왔고, 메인 아이디어 하나 나왔고요. 이번엔 어법 어휘가 이제 그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은 뭐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여러분의 문법 실력, 어법 실력과 특히 이제 실전, 내신과 수능에서 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두 개가 왜 같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두 개 과연 왜 같이 있을까? 가 첫 번째. 즉, 공통점이 뭐냐? 같이 있는 건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두 번째가 이게 답인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게 쉽지가 않네요. 마우스 이렇게 글자 쓰는 게. 네. 자, 그래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A 딱 보시면 ed고 ing니까 뭐예요? 눈치학상, 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나온 거고, B는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전치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즉 뒤에 문장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
넣는 문제고, 얘는 has have가 있으니까 주어를 찾아서 단수복 수일치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공통점은 분사, 차이점 수동 능동. 공통점은 관계사, 차이점 전치사가 있냐 없냐. 공통점은 동사,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A 보시면, 자, 문제 구조를 파악합니다. 아,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따지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동사입니다. 항상 동사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뭘 보시냐면, 준동사를 보십니다. 아, 참 마우스로 그리기 힘드네요. 자, 준동사를 보시고, 즉, 투부정사, 분명사, 분사를 보시고, 세 번째가 접속사입니다.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전치사를 보시고, 전치사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뭐냐? 품사입니다. 형용사, 뭐, 대명사, 부사, 이렇게 품사. 요 순서로 항상 문법 문제의 중요도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마 이렇게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요 동사 파악이에요. 문제의 동사, 기본이. 그래서 여기서 용어 보시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묘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죠? 그래서 묘사된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목적 안에 주어죠. 수식받는 명사가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사람이 묘사된 거죠. 그래서 뭐를 묘사한 목적 없어요. 사람.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뭔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하면 which.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완벽한 문장이면 in which. 일종의 관계부사죠. 그래서 자,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 uncle이란 말이 apply 어디에 적용된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in which. 자, 시험 가서 이걸 다 못하는데 관계대명사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면 이건 답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in which 상황에서 하나의 단어, uncle이란 하나의 단어는 적용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거 해석만 해도 바로 in which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 가시면 주어 찾으면 되죠. people이네요. 뭐 수식어고요. 그죠? Northern Burma. 또 삽입. 형용사절 수식이고요. 그리고 복수니까 have.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described in which have. 3번이네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법 어휘도 자, 세 번째 유형. 자, 독해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첫 번째가 메인 아이디어 우리 했고요. 다 안 나올 거야. 이따 빈칸 출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의 파악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법 어휘가 이제 5가지 영어 독해 유형입니다. 미리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또 뭐가 있냐면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지시어 추론, 빈칸 추론, 앞뒤 문단 추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일성, 일관성 유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하나씩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다음으로 자 어휘 문제 보시면 자 어휘 문제 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접할 때 이 모든 어휘를 100% 알 가능성이 뭐 100%는 아니죠. 알 가능성이 하지만 일단 평소에 어휘 문제 어휘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에 당연히 앞뒤가 중요하겠죠. 특히 바로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어휘가 있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휘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빨리 풀고 쉽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용량이 일반 강의보다 이게 뭐 한 3, 4배 더 용량이 커서 지금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자, Dworkin suggests a classic argument. 자, 드워킨 학자는 자, 어떤 고전적인 주장을 제안합니다. 어떤 종류의 equality of opportunity, 어떤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전적인 주장을 제안한다. 자, 토픽이 뭐냐면 고전 주장, 어떤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글이죠, 이 글은. 그래서 이 글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문제를 가시면 그래서 여기서부터일까요? 만약 difference in well-being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s. 만약 차별들이 어디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차이들이 결정된다면 환경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 outside of the individual control 어떤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환경이 통제되면 어때요? 아, 이게 공평하지 않죠. unjust. 그죠? 기회 평등이 아니에요. 아, 이다. according 이 주장에 따르면 이 불평등은 나오죠. 그래서 inequality, 불평등은 이게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이나 바로 가까운 뒤에 이렇게 답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런 어휘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paraphrase죠.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어휘들, 동의어로 반복되는 어휘들 눈여겨보시면 어휘 문제를 푸는 큰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불평등. 이 행복의 불평등은 끊고 that. 어떤 거냐면 driven, 이끌어지는 by different 차이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취향에 의해서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당연히요. 그죠?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고 계속 불평등이야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do so 그렇게 합니다. by 모함으로써 자 소홀히하면 안 되죠. 뭐야 이 글의 토픽은 뭐예요? equality of opportunity 또 나왔네 그죠? 이게 아니라 네. equality of opportunity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확고히 해야 돼 그죠? 보장해 줘야 돼.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어휘 문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문장을 잘 봐라. 첫 번째 문장의 topic, 전체적인 글의 주장이 뭔지를 확인해 봐라. 두 번째, 그 선택을 하는 단어들의 앞뒤를 잘 봐라. 이렇게 동의어들, 유의어들을 잘 봐라.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에 등장했던 어떤 주제에 대한 핵심어와 의견에 관련된 단어들을 잘 봐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휘 문제 나온다. 뜬금없이 주제랑 아무 상관없고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디퍼런스 뭐 이런 게 나오진 않는다고. 항상 주제와 관련 있는 핵심어와 의견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를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드디어 이제 빈칸 추론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빈칸 추론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아이디어 유형입니다. 즉,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묻는 문제인데 추가로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은 뭐다? 간단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추론하는 건데 빈칸에 들어갈 건 뭐다? 주제다. 이게 통일성인데 뒤에 가서 이제 통일성 일관성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통일성, 영어의 모든 지문들은 통일성을 지킵니다. 통일성을 무조건 지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지키는 글 안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조건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는 곳에 빈칸을 뚫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장이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 차이는 뭐다? 얘가 주제문인가가 아닌가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자, 확인해 보면 그래서 유형이 이제 빈칸 추론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빈칸 추론의 유형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와 주제문 위치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제가 이 마우스를 하다 보니 설명을 판서하면 좋은데, 시간 되시는 분은 고1 해설한 걸 보시면, 거기엔 제가 판서하면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빈칸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접근이 뭐냐면, 빈칸에 있는 문장을 무조건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는 게 아니고, 자, 갑니다. Whatever our official job description. 자, 무엇이든 간에, 뭐가 무엇이든 간에, 자, 우리의, 공식적인 직업, official job description. 직업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 뒤에 생략된 거는 they are. 주어 플러스 비동 생략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어만 있죠?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are가 생략됐다 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공식적인 직업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part-time 삐리리다. 모르죠?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 추론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에 대한 묘사 무엇이든 간에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part-time 삐리리다 그랬는데 시간제의 삐리다. 시간 part-time, full-time이 아니라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를 보여야 되느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밑에 앞에서 두 번, 바로 앞 문장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빈칸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빈칸의 바로 앞 문장, 그 다음이 단락의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다. 이거 아주 쓸데없습니다. 아주 쓸데없고,
자, 그러면 빈칸의 앞문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attempt to 시도하죠. 어떻게 시도하냐면 get our kids 시키는 거야. 오형식의 get은 뭐뭐하게 하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네요.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induce 하려고 노력해. 유도하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이웃들이 뭐 하라고? help out, 도우라고. neighborhood party. 이웃의 파티를 돕도록 도우라고 유도하려고 해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유도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자,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유도하는 거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예요? 판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발명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하도록 하는 거지. 하도록 한다는 단어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paraphrase. 같은 뜻의 다른 단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유도한다 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빈칸에 무조건 넣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면 우리는 CEO다. 주체란 얘기겠죠. 우리 자신의 삶에. 일반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죠. 그래서 미괄식 문장이고 주제문이기 때문에 바로 앞 문장이 더더욱 가장 빈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빈칸처럼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이 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네요. 자, 빈칸이 또 끝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랑 같으냐 볼까요? 또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시면 좀 기네요. 자, 좀 길어요. 보면 in this situation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this가 있죠. 수험생이 저한테 시험장을 가서 수능을 보고 내신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라. 그럼 무조건 this예요. 물론 복수형은 this. 복수형은 this. 자, 무조건 바로 앞 문장을 강조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앞 문장에 답이 있구나. 아까랑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봅니다. 이 상황에서 families have to be educated. 자, 가족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그리고 부추겨져야 돼. 격려돼야 돼. 이 diversity, diversify네요. 동사네요. 투부정사. diversify their diet. 그들의 식사를 다양하게 하도록 또 plant more green vegetables. 초록색 야채를 더 심도록 또 때때로 receive nutritional assistance.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부추겨져요. 결국은 삐리를 위하여. 주제예요. 삐리를 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그죠? 교육도 받고 영양에 대한 그죠? 식사도 다양하게 하고 그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his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앞 문장 갑니다. 어디 있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the lack of micronutrients 미량 영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을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뜻이 그죠?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준 거예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써준 거예요. 나오지 않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걸 따로 써줄 필요 없겠죠. 번거롭게. 그래서 중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양소의 부족이 lead to. 자, 중요한데. 자, 이렇게 lead to 뭐뭐를 이끌다. 자, 인과 나타낸 동사 5개 있죠. cause, bring about, lead to, contribute, cause와 같은 5개 동사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 나타낸 동사고 중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인은 뭐야? 영양 부족이고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그들의 아이들이 developing blindness.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명을 야기할 수도 있고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성장 장애를 볼 수도 있고 한다는 거지. 결국 뭐가 필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영양분 결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양분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영양분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해당한다는 몇 번? 영양분 결핍이 어디 갔나? 여기 있네. correct imbalance. 뭐의 imbalance겠어요? 당의 영양의 불균형이겠지. 자, 선택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던 어떤 영양분의 부족에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없죠? 없죠. 이게 빈칸 추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빈칸 추론이 제일 쉬운 유형일 수도 있어요. 수험생이 어려워하지만 왜? 빈칸의 추론의 근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앞 문장에 문장 중간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시간상 이제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뭐, 이렇게 힌트가 되는, 반복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제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자, 이런 것들, 어떤 유형만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빈칸 추론. 이번엔 중간에 있네요, 빈칸이. 자, 5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경우인데, 또 빈칸을 먼저 봅니다. 어디부터냐면 여기죠. 자, by taking such an ordinary thing. 자,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 그죠? 평범한 것들을 취함으로써, 그는 conveys artistry. 자, 예술에 관한 예술성을, 자, convey,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예술성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예술성을. 어떻게?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자, 여기네요. 자, in a similar way. 자, 유사한 방식으로. 이게 또 있어서 또 앞문장만 읽으면 답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설명할 때 제가 similar라는 연결사 말씀드렸는데, 유사 연결사. 그래서 그때는 뒤를 안 보고도 그냥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여기 빈칸을 했으니까 바로 한 문장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종 삐리리한다. 어떨 때? Trying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problem. 어떤 문제의 본질,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종종 뭐 한다. 뭐 이미 앞에 읽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앞에 나오죠? 뭐 한다 그랬어요? Taking such ordinary thing. 그죠? 평범한 보통의 것을 취하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라 취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문제의 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형 아까 형은 달리 빈칸에 있는 게 주제문이고 중간에 있는 빈칸 위치가 중요한데 중간에 있고 그리고 주제문인. 역시 빈칸이 끝에서부터 앞에 왔을 뿐이지 중간에 있을 뿐이지 똑같은 유형이 아까랑. 자, 그래서 답이 평범한 거, ordinary thing이 핵심이 되는 거죠. ordinary thing. 보통의 것, 평범한 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면 돼요. 자, 선택지는 절대로 ordinary thing이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번호 1번 없죠. personal 경험이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humble subject.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보면 보통의, 평범한, 허접한, 흔한 이런 것들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지 보시면 여기 저기 전부 다 보시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 확인하시고 주제문인 여부 확인하시고 바로 앞문장이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빈칸이 좀 쉽게 나온 편이었네요. 보니까. 자, 또 빈칸이 끝에 있습니다. 빈칸이 사실은 첫 번째 문제에 있을 때가 사실 쉬운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끝에 있으면서 쉬운 편에 속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도 또 힌트를 주네요. 어느 상황에서건 얘기하죠. 양쪽의 모든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은 did not provide any motivation. 어떤 동기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to 삐리리할. 자, 마지막 문장.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정부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의 전략은 어떤 동기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삐리리할. 뭘 할 동기를 주지 않았는지 모르죠. 또 앞문장 갑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이어지고 앞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자, 공장의 매니저는 관리인을 respond 반응했어요. 가장 efficient way 효과적인 방법으로 뭐함으로써 producing nothing but only죠. no more than 오직 큰 신발을 만들므로써 그러면 힌트가 없을 것 같죠? 힌트 있습니다. 자, 뭐가 힌트냐? 보세요. 공장의 관리인이 힌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뭐함으로써 큰 신발을 만들었대요. 그럼 선택지에 가서 뭐랑 관련 있는 걸 고르면 되냐면 무조건 크기. 큰 신발을 만들므로써 반응하려고 했다. 근데 어느 상황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선택지 한번 볼까요? 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자, 1번. 크기 없죠. 크기 없습니다. 크기 없고 2번에 크기 없죠. 3번 없네요. 4번 여기 있네요. 크기. 5번 볼까요? 없죠. 자, 그래서 신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큰 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무조건 4번이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빈칸 줄인 유형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유형이 빈칸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인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고요. 중간에 빈칸. 중간에 빈칸인 경우가 두 가지예요. 주제문인 경우와 주제문이 아닌 경우 두 가지고, 끝에 빈칸이 주제문인 경우와 주제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여기 이번 그 모의고사는 좀 쉬웠던 게 같은 유형, 이게 5가지 유형인데 지금 거의 끝에 주제문인 것들이 지금 3문제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쉽다 내지는 문제 좀 잘못 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양하게 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다음, 자 흐름과 음경 문장, 드디어 이제 통일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흐름, 이 흐름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주어진 문장 1번, 2번, 3번 흐름을 정말 따져서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판단 못하니까 참 답답하네. 이렇게 푸니까. 자, 설명을 하니까. 자, 통일성이 뭐냐?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무조건 있죠. 주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 뭐냐라는 얘기는 주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문장이 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뭐냐면 요 번호 1번의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예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통일성을 묻는 문제인데 주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다. 그럼 주제는 뭐다?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주제다. 자,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장이 2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럼 2개가 있으면 어느 거냐?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왜? 1번부터 나와 있는 거에 바로 앞 문장이 10개 중에 9개, 100개 중에 99개는 바로 앞 문장이 전체 글의 기준이 되는 주제문입니다. 보시면 The use of drones, 드론이죠. 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과학에서 has been 증가하고 있다. 드론은 may be useful, 유용할 수 있습니다. collect all kinds of research data, 어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용할 수 있다. 타픽은 뭐다? 타픽은 드론이다.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타픽을 잡아라. 그리고 뭘 잡아라? 의견을 잡아라. 똑같아, 항상. 그래서 이 글의 타픽은 드론이고, 의견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 의견이에요. 그럼 이 문장 안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를 고르면 돼요. 자, 찾아가면, 예를 들어, 쭉 갑니다. 쭉 가면, 어디냐면, 3번이었죠. 행방 계산기 넘어가면, We drone delivery system.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벌써 틀렸죠, 그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pure transportation. 더 적은 교통수단, 교통의 어떤 운반들이, 트래블링, 옮겨질 거다, 길에서. 그래서, 교통으로 운반되는 것이 더 적어질 거란 얘기죠. 배달 시스템, 운송수단이, 적은 것들이, polluting atmosphere. 대기를 오염시키는 게 더 적어질 거다. 드론으로 하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문장은, 자, 3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다. 그래서 3번이 불필요하다. 자, 3번 불필요한 거를 해보시고, 자, 스텝 3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워보겠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자, 얘가 불필요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 드론으로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검토입니다, 검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진 않는데, 거의 모든 문제 검토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스텝이 뭐냐. 그럼 3번이 불필요했다. 3번이 불필요했다면, 그러면 2번 문장 다음에 4번 문장이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4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데이터 있죠. 데이터 있고, 드론이 또 걔들 relevant,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집한다. 이렇게, 계속 처음에 나왔던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통일성 문제는, 자, 우리가 탭스가 나온 유형이죠. 수능 문제가 10문제를 줄은다 해도 아마 나올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능 출제 교수들은 알아요. 통일성이라는 게 영어에서 중요한 기본이 되고, 수험생들이 통일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탭스에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성 문제 한 문제 보통 나오니까, 그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어려워하는 문장 순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순서 문제도 어떻게 푸느냐. 얘는 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거기다 왔죠? 36번이니까 일관성 문제다. 일관성은 뭐다? 일관성의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시그널. 시그널이 뭐 있다? 지시어, 연결사, 반복 어휘.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지연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연반. 그죠? 지시어, 연결, 반복 어휘. 지시어, 연결사, 반복 어휘. 자, 그러면 지연반. 지연이는 몇 반일까요? 네, 4반입니다. 4반. 네.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지연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칸 추론에서도 그렇고, 아까 했던 메인 아이디 이용해서도 그렇고, 일관성의 시그널은 수험생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지연반만 외우면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또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어색하게 바뀌었네요. 첫 번째 스텝은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읽으면 역시 일반적으로 주제문이고, 물론 주제문이 아닐 때도 있어요. ABC의 순서에서 마지막 단락이 주제일 때도 있고, 하지만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문장은 반드시 토픽을 줍니다. 뭐에 대한 글인지 볼까요? Crossing the street 글 건너는 거야. LA에서 tricky business 사업 이런 것보다 그냥 막연히 그냥 일 그러시면 돼요. 그죠? 까다로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luckily 다행히 at the press of button 어떤 버튼에서 우리는 can stop traffic 교통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or can we 일단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아니면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LA에서 길을 건너는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두 개면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 버튼에 대한 얘기. 자, 그래 프레스 버튼에 대한 글이죠. 길을 건널 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ABC에서 지연반을 찾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해석을 해서 푸는데 문제를 풀고 나면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B도 말이 될 것 같고 CA도 말이 될 것 같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고르고 나서도 아닌데 이거 BC 아니 BCBA인 것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지연반을 찾습니다. 가봅니다. Clever techniques can create. 특별한 지시한 연결사 이런 게 안 보이죠? 쭉 보니까 안 보입니다. This 앞문장 가리키는 건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쭉 훑어봅니다. 나오네요. The buttons real purpose. The button 앞에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죠? 또 찾아봅니다. 쭉쭉 봅니다. 없어요. 갑니다. 자, C에 갑니다. The same 그랬는데 뒤에 보고 이 버튼이 또 나오네요. 자, 쭉 봅니다. 지시어. 자, 없네요. 연결사는 하나도 없고요. 지시어와 반복 어휘들이 몇 개 보입니다. 자, 이걸로 짝을 찾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버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ABC 중에 주어진 단락 다음에 바로 이어질 단락은 뭐겠어요? 당연히 네,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B야. 찍어도 우리는 이렇게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가 다 주어진 문장 다음인데 그 다음 C가 올 것이냐 A가 올 것이냐 여기 보이잖아. The same button 나왔으니까 버튼 얘기하고 같은 버튼 그랬으니까 그 다음이 C겠지.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C는 과연 A 문장은 C 다음에 이어질까? 확인해 볼까요? C의 끝을 봅니다. C의 끝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문제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항상 너무 덥거나 다른 사람이 너무 추워요. 쭉 보면 이거 나오죠? 온도 다이얼이 나오죠. 그래서 C 다음에 A가 이어지는 게 맞구나. 그래서 B, C, A구나.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해석을 난 꼭 하고 싶다. 나는 해석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 하는 사람은 답 고르고 나서 시간 남으면 문제 다 푸시고 문제 하시고 답안지에 마킹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보통 남아야 됩니다. 수능 볼 때 10분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때 해석해 보세요. 시간이 남고 심심하고 졸리면 그때 해석해 보시고 자, 해석을 문제 풀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 C, A 이렇게 풉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과연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갑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 읽어야 됩니다. 주제문일 수도 있고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토픽이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됩니다. Both taxi and bus drivers. 자,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은 use a part of their brain. 자, 뇌의 부분을 사용한다. 뭐라 불리는 the hippocampus라고 불리는
해마라고 불리는, 이거 원래 문제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니었나? 잘못 봤나? 아무튼, 히포캠퍼스라는 해마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자, to navigate route. 자, 길을 읽는 거죠. 자, navigate, 항해하는 거니까 경로를 찾는 거예요. That can sometimes, 때때로 be very complicated. 복잡한 길을 찾기 위해서, 자, 해마를 이용한대요. 자, who would you guess? 당시 짐작하기에는, 자, had the larger hippocampus. 누가 더 해마가 더 클 것인가? 택시 드라이버일까? 버스 드라이버일까? 그렇습니다. 이 글의 토픽은 뭐예요? 히포캠퍼스. 해마에 대한 얘기고, 의견은 뭐예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큰 히포캠퍼스를 가지고 있냐라는 게 의견이에요. 물론 답이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자, 또 갑니다. 이제 스텝 2, 지연반을 찾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과 달리 최근 3, 4년 전부터 이제 문장수 문제 두 문제 나오죠.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다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연결사가 있고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을 때. 자, 그래서 대조적으로 버스 드라이버는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딱 눈치 채겠죠? 대조적으로 했으니까. B 보세요. Brain change like this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뇌의 변화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어에서 수험생이 중요한 단어는 뭐다? this. C에 갑니다. The answer is, 의문문을 줬는데 답이라고 그랬죠. 너무 쉽네요. 그죠? 답은 택시 드라이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될 건 C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대조적으로 버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뇌의 변화들이,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C 다음에 A인데, 그럼 A 다음에 B가 맞는가? 그럼 A의 끝을 또 보면 돼요. A 끝을 볼까요? 아까 result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결과, 결론이 오는 동사. 자, cause, lead to, result in, contribute to, cause. 5개 꼭 기억합니다. 자, 뒤쪽에 보니까, 자, 그것의 증가된 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크기가 증가된 건 변화죠. 이렇게. 그래서 A 다음에 C. 그래서 정답은 C, A, B.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 없으면 어떡하지? 없을 수가 없겠죠? 네, C, A, B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넣기. 또 유형 나왔습니다. 주어진 문장 넣기. 주어진 넣기 이 문제도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일관성의 문제면 역시 뭘 기억해야 된다? 질관성의 시그널, 즉 지연단. 여기 딱 보이죠?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복잡한,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lack, 뭐가 별빛 부족하냐면, all motivation to act. 동기가 부족하대요. 행동할 동기가 부족하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 넣기, 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 앞에 올 내용을 우리는 추론합니다. 앞에 올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로봇이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역접의 연결사와 또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는 로봇이 정교하다, 복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문장은 역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단락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전개 방식이 어떤지, 비교인지, 열거인지, 뭐 등등의 전개 방식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읽어보면, emotion plays an essential role. 자, 감정은 핵심적인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 부연설명, 대신은 부연설명이죠. 우리의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이 글의 토픽은 뭐다? emotion, 감정에 대한 얘기고,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게, 토픽과 의견. 항상 기억합니다. 토픽과 의견. 그럼 이제 로봇,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로봇이 복잡하다, 이거 찾으면 돼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복잡하다. 여기 나오죠? 패러프레이즈 또 기억하시죠? 복잡하다, 철학적이다, 복잡하다, 정교하다.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의 다른 단어 항상 눈여겨보시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5번이 되고, 또 자, 얘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가 뭐냐면 얘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을 찾아라. 그리고 주어진 단락의 첫 문장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한다.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또 주어진 문장 5번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간다면 이 주어진 문장과 5번 문장이 이어진다는 또 시그널이 있어요. 지연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디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이 복잡한, 굉장히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동기가 없는 거죠. 로봇은.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어디에 의존해?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5번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39번 보시면, 자, 보자마자 딱 연결사가 떡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번 그 모의고사는 그 유형들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빈칸추론도 그랬고, 메이나도 그랬는데, 여기도 주어진 문장 넣기도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딱 시작되는 거로 나왔네요. 보시면, 자, concerns have been raised. 자, 걱정이 제기된대요. 걱정이. 뭐 어떤 걱정이 제기되느냐? 쿠키. 자, 쿠키. 그것이 뭐냐? 먹는 쿠키인지 뭔지 봅시다. which can track, 우리 컴퓨터에 있는 쿠키를 말하는 거네요. 자, which can track, 자, 추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뭘 했는지. 그죠? 할 수 있는 쿠키가 maybe violating privacy. 어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제기되고 있어요. 모함으로써 helping companies or government agents accumulate personal information. 그죠? 도와줘요. 회사나 혹은 정부가, 정보, 기관이 accumulate, 여기 help가 있으니까 이 to가 생겼던 거죠. 축적하게 해줌으로써 하는 걸 도와주죠.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축적하는 도와줌으로써 쿠키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그죠? 온라인 추적이 가능한 쿠키에 남잖아요, 기록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냐? 뭐 허위가 나왔으니까, 그죠? 앞의 내용과 반대가 나오면 되죠. 뭐 좋은 거가 나왔겠지. 앞에는 좋은 거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온 거니까 좋은 얘기 나오고 이 뒤에는 또 어떤 게 나오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however 이거 하나를 보고 이거 찾으면 돼요. 또 역시 문장을 보시면 자, 여기 또 두 개죠. 두 개의 문장이 있으면 어디가 중요하다? 네, 두 번째 문장 봅시다. Favorite website sometimes greet users. 자, 인기 있는 웹사이트들은 때때로 사용자들을 greet, 맞이하죠. 반가이 맞이합니다. like 옛날 친구처럼, 오랜 친구처럼. 온라인 북스토어, 온라인 서점들은 그들의 고객을 환영해요. 이름으로. 그리고 제안하죠. 새로운 책을. 그들이 might like to read, 읽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책을 제안하는 거지. 자, 좋은 거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게 앞에 쭉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이오브 뒤에 여기서부터 이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온라인 북스토어가 당연히 쿠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계속 같은 게 나옵니다.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거 나오죠. 쿠키가 베네핏, 도움을 준다, 또 이런 것들을 덜어준다 나오죠. 그럼 5번이겠죠. 5번 뒤에 또 검토. 안 좋은 게 나오는지 봅시다. 시큐리티, 보안이 또 다른 문제다. 나오죠. 또 다른 문제다. 앞에는 어떤 문제다? violating privacy,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문제다. 5번에 들어가고, 이거 5번에 들어가고요. 5번에 들어가고, 여기엔 또 다른, 이때 another가 또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들어간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 컨선이 앞에 있었는데, 여기 있죠? 컨선이, 색깔을 바꿔서, 자, 컨선 여기 있었죠? 컨선, 여기도 컨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어떤 걱정들, 그리고 또 다른 걱정, 이래서 5번이 확실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고요. 자, 주어진 문장의 시그널을 이용한다. 첫 문장에서 기준으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검토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여기까지죠. 장문독해는 내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일단 내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되면 나중에 장문독해는 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해설 강의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0번 문제, 문단 요약입니다. 자, 문단 요약은 어떻게 푸느냐. 문단 요약 문제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 유형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아이디어. 즉, 주제 찾기와 관련된 거란 얘기를, 그것을 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 단계, 문제 푸는 단계가 첫 번째,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왜?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이니까. 그래서 요약문을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구조 파악을 하면서 삐리리 어브젝트는 이렇게 합니다. A 어브젝트는 하면 돼요. A, 삐리리한 뭐 물건들은, 물체들은, 사물들은 인식됩니다. physically, 그죠? 뭐 물리적으로 어떻다? 삐하다라고. 다시 A 물체들은 인식된다. 물리적으로 삐하다고. 사람들에게 뭐뭐다?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것이 might have motivate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그것들을 추구하도록 한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법사항이에요.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사물 명사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앞문장의 전체 혹은 일부를 가리킬 때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죠. 해석해보면 A한 물체가 인식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삐하다고 뭐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삐하게 인식된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걸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2번을 읽어서라도 3번을 읽어서라도 반드시 요약문을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택지로 갑니다. 선택지로 갑니다. 그래서 A한 물건, 요구되는 물건인지, 그죠? 익숙한 물건인지, 또 내지는 뭐 고상한 물건인지, 친숙한 물건인지, 요구되는. 여기 딱 보시면 3번은 아니겠죠? 벌써 특이한 이제 종류가 다른 게 나오니까 3번 특이하다. 3번 답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4번이 갖고 이렇게 같으니까. 또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진다, 더 멀게 느껴진다, 무겁게 느껴진다, 가볍게 느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여기죠? 네. 갑니다. 자, 우리는 종종 가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설합니다. that 이하라고 쓰면 that 접속에 대신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 주변을 본다고 뭐 그것들이 실제로 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제문이에요. 새로운 연구가 제안하기를, 암시, 보여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는 달려있다. What we want from, 우리가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을 그거로부터. 자, 벌써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나오긴 나왔어. What we want. 다시. 새로운 연구는 보여줍니다. How we se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어디에 달려있대요? What we want.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있대요. 자, 아까 뒤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었죠? 어떤 물건이에요? 원하는 물건, 원하는 물건이에요, 원하는. What you want. What you want. 이게 패러프레이즈예요. What you want.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가깝게 있느냐, 가볍게 있느냐. 벌써 1번이겠죠, 그죠? 가볍게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죠? 가볍게, 물리적으로 가볍다? 이상하죠, 벌써?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봐서. 이게 지워졌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로부터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자, 확인, 답은 이제 보이지만, when a group of psychologists, 한 집단 심리학자의 사람들에게 물었죠. 요청했죠. 평가해 보라고. How far away a bottle of water. 나왔죠? How far. 나왔죠. 병이건 물이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얼마나 먼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뒤엔 볼 필요 없어요. 얘기했습니다. 지문 전체를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자, 가보면, 뒤에 보시면, 여기 있죠? How far.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는 원하는 것, how far, near.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그 카페에 가시면 연구원들이 이제 그 분석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한승 수능연구소 게시판에 가시면 모의사 분석 자료를 지금 다 분석해서 직독직해 변형 문제, 문법, 구문 다 단어까지 정리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다 해석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내용 참고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게시판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